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식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음, 영어 해석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문장이 길어질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해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가 주어지? 어디까지가 또 동사고 어디까지가 목적어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뭐 I am a boy, 뭐 you are 뭐 a pretty girl 이런 쉬운 문장을 해석할 때보다 더 어려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글의 이제 메인 포인트, 요지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에 수식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어는 항상 이렇게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그냥 Tom is a high school student 이런 경우에 Tom이라는 주어가 딱 이렇게 단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해석하기가 쉽고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보면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각각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의미로만 매칭이 될 때는 오히려 기억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다음 예시처럼 Speaking out loud is very challenging. 이런 경우에는 벌써 주어가 여기까지인데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 세 덩어리 자체는 쉬워요. 근데 점점 우리가 수능 영어 공부하거나 아니면 논문 읽으실 때 아니면 공무원 시험 영어도 다 똑같아요. 문장이 되게 길어지고 아카데믹해지면 그 수식이 되게 많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인데 이거를 정보를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애예요. 계속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옆 주어 근처에다 혹은 명사 근처에다 문장 안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양념 치듯이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식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수식이라는 말은 결국은 꾸며준다는 말이거든요. 수식은 꾸며준다. 일단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용사의 명사 수식 이거를 할 건데 포인트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수식 가능하고 뒤에서도 수식 가능해요. 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형용사의 명사 수식에 관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 우리 이제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예시가 5 tall
student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라는 것 자체도 다섯의 지금 형용사, 큰이라는 키가 큰이라는 또 형용사. 그 다음에 student은 명사 있죠. 얘네가 다 결국은 student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관사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관사도 여러분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cute rabbit 이것도 관사라는 형용사, cute라는 귀여운이라는 형용사, rabbit이라는 토끼라는 명사. 결국은 다 rabbit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또 이거는 두 번째 포인트.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도 수식 가능한 거고 명사 뒤에서도 수식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적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의심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가능하니까요. 가장 이제 흔하게 쓰이는 예가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something precious 아니면 something 어떤 것. 저 같은 경우는 뭐 something valuable 예를 들어 드릴게요. something precious 뭐 valuable 모두 이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예요. precious 소중함, valuable 이것도 가치 있는 어떤 것 뒤에서도 가능하다.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기 이 두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명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모두 수식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는 부사 수식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사는 명사 이외에는 모든 걸 수식해요. 근데 정말 대부분의 부사 수식은 동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율적으로 동사 수식이 많다. 딱히 부사는 근데 뭐 중요하게 여겨야 할 포인트는 많질 않아요. 부사는 제가 늘 말하듯이 약간 MSG예요. 약간 문장을 더 디테일하게나 혹은 더 예쁘게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같이 보면 책에 있는 첫 번째는 study hard. study라는 동사, 공부하다라는 동사 뒤에 hard라는 부사가 온 거예요. 열심히라는. 그리고
이것도 위에서와 같이 수식이라는 거는 앞이나 뒤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건 무조건 앞이다 라고 앞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거. I ate lunch very much. 여기 특히 나는 먹었다 런치를.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I ate lunch 이상해요. I had a lunch. I had lunch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eat이라는 건 먹는 그 행위에 대한 건데 lunch라는 거는 점심인데 무엇을 먹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더 맞고 점심을 그냥 먹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I had lunch가 더욱더 자연스럽다는 거, 실제 생활에서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very much를 왜 헷갈려 하냐면요. 얘도 very라는 일단은 very라는 품사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가 very 많이 쓰는데 very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네요. very에 대한 품사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부사예요. much도 부사예요. 이렇게 부사가 부사를 또 수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럴 때는 강조. 여기서도 뜻을 보면은 되게 많이 먹었다. 되게 라는 많이 해서 더 강조를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very much라고 부사 두 번 써서 강조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사라는 거는 사실 되게 많이 쓰이고 또 문장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 대부분 동사 수식이 많지만 거의 못 빼고 다 수식한다. 명사 빼고 모두 수식하는 부사. 여기서도 다음 넘어가기 전에 부사 수식에 대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잡고 가자면 대부분의 비율적으로는 동사 수식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이나 뒤에서 수식 가능하다. 또 명사 빼고 모두 수식한다. 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전명구.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법 책에 나오는 용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을 어렵게 만들게 하고 저는 문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그 굵은 뼈대가 내가 그러니까 라이팅 하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또한 쓰는 것, 리딩, 읽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두 다 내가 더욱 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고 믿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우리나라 문법책은 너무 학습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 있어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주로 이걸 풀어서 먼저 설명을 드려요. 일단 전명구.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번에 구라고 하면은 제가 덩어리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봐봐요. 전치사라는 덩어리, 명사라는 덩어리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 이
구성도 중요하지만 얘네 이 전명구라는 애 전치사가 오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는 이 아이들의 기능도 정말 중요해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네가 합해지면 형용사 역할도 하지만 부사 역할도 해요. 사실 저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에 더욱더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부사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얘네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MSG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만큼 문장을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문장을 참 길게 만드는데 1등 공신하는 애들이기도 해요. 여기 이 책에서 나온 예시들은 사실 엄청 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건 조금 더 공부하면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겠지만 되게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전명구라는 애를 갖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보자면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됐을 때 형용사로 쓰이는 애들. 형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명사 수식이라고 했죠. 자, 여기 책에서 보여준 예시 같이 The puppy in his house is cut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정말 저는 항상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표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이 문장의 주어가 더 잘 보이고 동사가 잘 보여요. 특히 주어가 잘 보여요. 여기서도 더 퍼피라는 애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라는 명사예요. In his house. in이라는 전치사. 전치사는 영어를 preposition 해가지고 P라고 약자를 붙여요. 그다음에 his house. 여기서는 얘는 명사. 얘도 여기 안에서 더 쪼개보자면 his라는 거는 그 애라는 또 형용사예요. house라는 건 명사. 그래서 결국은 명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명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이게 치면은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강아지니까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전명구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인 거겠죠. 그런 집에 있는 강아지는 cute, 귀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다음 예시는 부사 역할을 하는 예시인데 같이 다시 보면 The puppy is in his house. 여기도 보면 in his house는 전명구가 동일한데 The puppy lives, 주어와 동사가 이미 다 나왔고 여기서는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아지가 산다. 그의 집에.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건지에 대해서 더욱더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부사 수식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문장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나오면 이렇게 괄호를 쳐서 구분을 해라. 그래야 문장의 주어가 더욱더 잘 보인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전명구라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 아이들의 역할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똑같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애들, 부사는 명사 이의 모든 것을 수식하는 아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자, 마지막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수식어라는 건데, 한마디로 수식어라는 거는 그냥 하나만, 문장에서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꾸미고 뭐 길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단점은 심플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글에서 전달성은 높여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글이어야 하는데 너무 수식어를 남발해버리면 오히려 글을 읽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참고의 내용으로만 알아주시고요.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수식어는 한마디로 그냥 계속 나올 수 있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자,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수식어. 예시를 보면 many 첫 번째 예시예요. Passengers moved rapidly. Because of the shower. 네, 요 문장인데 many passenger이라는 건 행인도 괜찮고 비행기에서는 승객이에요. 뭐 타는 거에서는 타는 거라는 건 transportation 한마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떤 탈 것들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Many passengers 여기서는 또 행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많은 행인들은 moved 움직였다 동사 rapidly 빠르게 한마디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움직인다를 수식해주고 있죠. 부사죠. 동사를 수식해주는 애. Because of the shower. Because of라는 거는 왜 이게 전면구냐면요. Because 뜻이 쓰이면은 접속사여가지고 주어 동사가 오는데 요거 because of는 전치사예요. 왜냐면 of라는 애 얘는 전치사고 the shower는 샤워하는 게 아니라 명사로 쓰이면은 소나기로 많이 써요. 한마디로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 다를 전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많은 행인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소나기 때문에. 이 소나기 때문에는 뭘 수식할까요? 맞아요. 앞에 있는 문장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 두 번째 부사의 수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문장 수식도 가능하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포인트 해줄게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Many passengers moved rapidly because of the shower. 여기서도 부사라는 애가 연달아 나오죠. 한 번. 또 여기서 두 번. 이렇게 뭐 연달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뭐 더 예시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거를 예시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고 싶어요. 자, 쓰면 자
neighbor. Neighbor near my house sings very loudly at night. 자, 이걸 보면은 the neighbor라는 거는 이웃이에요. near my house. near이라는 거는 또 전치사예요. my house라는 건 명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르쳐줘. sings 부르다. 어떻게? very loudly. 부사. 이렇게 가능하댔죠? 왜냐? 얘네 강조 역할을 한다. 엄청 크게 부른다. 언제? at night. 얘도 전치사, 명사. 바로. 그럼 얘는 앞에를 수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명구 중에서도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near my house가 neighbor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 근처에 그 이웃이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 전명구는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명구 말고 전치사 구라고 말을 할게요. 그게 오히려 뭐가 전명구의 전이 뭔지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The neighbor near my house. 여기서 near my house는 전치사구인데 이 전치사구는 the neighbor, 즉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sings는 동사고 very loudly 하면 very loudly 모두 다 부사 수식 그 어구인 거고요. at night 밤에, 그러니까 매우 크게 밤에 부른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매우 크게를 at night과 함께 같이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at night이. 여기서는 앞에 있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at night 전치사구는 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음에 접할 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한글을 어렸을 때 배울 때도 정말 수없이 많이 틀리고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배워요. 잘 보면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하면서 엄마가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그릇이야. 뭐 이거는 물이야. 이렇게 엄마가 수없이 많이 알려주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많이 반복하고 똑같은 걸 또 물어보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 점점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언어 능력이.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뿐.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초조해지는 건지 우리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초조하지 않아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초조해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빨리 성장해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고자 생각보다 이게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수식어를 공부했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챕터 1을 제대로 나가볼게요. 챕터 1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이제 뭐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정말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고요. 네, 사실 제가 고민 중이에요. 이걸 책을 스캔을 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직접 쓰면서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아무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문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쓰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마도 스캐닝을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걸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은 정말 커멘트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